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처라고 돼 있죠. 이거 막 외우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참고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상풍이라는 거는 이균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상처에 생긴다 라고 우리 했었어요. 어떤 상처? 깊은 상처, 그죠? 그리고 또 좁은 상처, 깊고 좁은 상처에 이균이 침범을 잘한다 그랬죠. 그럼 깊고 좁은 데서 밑에서 구석대기에서 균이 사니까는 이균은 외부 공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공기를 혐오하는 균이다. 혐기성 균이다 라고 표현했었죠. 혐기성 균이야. 그리고 또 이 균은 어떤 아포 형성을 하는 균이다 라는 말 했었죠. 그리고 이 균은 경련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조직을 됐다 좋아해. 그래서 신경조직에 가서 문제를 주는 균이다. 그래서 신경조직 친화성 균이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조직에 가서 경련을 손상을 줘서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에 파상풍의 증상 하면은 어떤 게 있었어? 후궁반장, 등이 활처럼 휘는 후궁반장, 그 다음에 또 후궁반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턱 근육이 더더덕 다물어지지 않는 아관긴급, 그죠? 아관긴급. 그 다음에 입가가 실룩실룩 경련 때문에 썩소 보이는 거 조소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조소. 그리고 어떤 거 있었어요?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축 처지는 가성마비. 그죠? 가성마비. 이런 것도 있었죠. 맞나요,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파상풍의 증상 한번 하면은 이거는 주로 깊고 좁은 상처에 주로 생기니까 주로 1번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죠. 심한 오염된 상처에 잘 생기더라. 오염된 상처에 잘 생기더라. 그리고 아까 동상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궤양이 생겼을 때는 파상풍 접종을 받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심한 동상을 입었을 때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거야. 화상도 마찬가지고 괴사조직이나 그리고 5번 외우지 마요. 그냥 전체 보면 돼. 치료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 그리고 결출이라는 거는 살점이 너덜너덜 덜렁덜렁 되는 거, 찢어져가지고 잘려가지고 너덜너덜하는 거, 결출, 분쇄, 알겠죠 여러분? 가라진 거 이런 거 얼마나 균이 침범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여러분 심한 오염된 상처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가 막혔어요. 그럼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자, 심폐소생술과 함께 여러분 제 생각에는 기도 폐쇄나 이물질 제거하는 하임리히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도 실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혔을 때 먼저 응급처치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만약에 환자가 기도가 막혀서 떡 먹다가 막 쓰러진 사람이 있어. 그럼 제일 처음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반응을 봐야 되죠. 그래서 괜찮은지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에 눕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막힌 것 같으면 기도를 열어줄 거야. 그런데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아까 계속했지만 턱을 들어 올렸죠. 그런데 머리를 뒤로 획 젖히는 거는 경추 손상일 때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추 손상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지지하고 턱만 살짝 들어 올렸죠. 기도 열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열어서 혹시나 이물질이 있다면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이물질을 제거하고 만약에 의식이 전혀 없다면 심폐소생술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심폐소생술할 때 기도, 개방, 그 다음에 인공호흡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 실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를 열어야 되는데 입안에 콩나물 먹은 거 있고 막 지저분한 토물이 나와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입안에 이물질을 우선 일단 제거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보기에서 나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물질은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은 어떤 식으로 제거합니까? 하고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만약에 기도가 막혔는데요. 숨을 쉴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거 하라 그래야 돼요? 기침을 하라 그랬죠. 기침을 반사를 이용해서 강하게 기침을 해서 이물질이 바깥으로 팍 빠져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그리고 두 견갑골 사이를 날개쪽지 사이를 4번에서 5번 정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4, 5번 정도 강하게 쳐주는 거죠. 날개쪽지 사이를. 그죠? 그래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기침하세요. 그리고 등짝 견갑골 부위 쳐줬는데도 효과가 없어. 근데 환자가 의식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하임리히법을 해주는 거죠. 그죠? 하임리히법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보통 우리가 하임리히법 하면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요것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인에게 하임리히법을 할 때는 요게 의식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1번에 보면 상태 확인하고 119 신고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기침 한번 해보세요 하고 기침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환자 뒤쪽에 가가지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손을 대는데 오른손 대고 왼주먹을 대고 오른손으로 위에 감싸서 어떻게 합니까? 안쪽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임리히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다면 요 밑에 보시면 의식이 없다면은 방법은 대상자를 하임리히법인데 바닥에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눕히고 그 다음에 골반 정도 위치에다가 내가 걸터 앉아서 손깍지를 끼고 그리고 손 뒤꿈치 아시죠? 손 뒤꿈치, 손가락 쪽 말고 뒤꿈치를 이용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뒤꿈치를 이용해서 45도 상방으로 밀쳐서 올리는 거. 의식이 없을 때는 눕혀서 하는 하임리히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실시해줘라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에서 보면 애기들한테는 하임리히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가 참고로 적어놨고요. 그림을 하나 캡처해 놨거든요. 그래서 영아들에게 하임리히법 요것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실습 때 다 한번 그 간호 실습하면서 여러분 실습하면서 다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때 손가락으로 애기니까 반응 확인은 어떻게 한다? 발바닥을 건드려 보는 거지. 그리고 확인하고 119 신고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아래쪽으로 향하겠죠. 그죠? 고개가 밑에 갔어. 그리고 손꿈치로 여기 있는 손꿈치로 어떻게 한다? 등을 압박하는 거야. 등을 압박해. 그래서 나오게 하는 거죠. 이거를 몇 번 한다? 5번을 하는 거야. 5번. 그리고 등을 압박하고 다시 이제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만 고개는 밑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기울여 주고 가슴 중앙을 아기 가슴 중앙을 어느 정도 한 4cm 깊이 정도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줄 거야. 하임리히법 몇 번? 5번 정도 눌러줄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면 또 어떡할까요? 또 2번으로 가. 아기 엎어. 그리고 머리 내려가서 어떻게 손 뒤꿈치로 등을 몇 번?
5번 압박하고 다시 똑바로 해. 애기 머리 내리고 가슴 압박을 5번. 되셨죠? 요렇게 영아들한테 하는 하임리히법. 그 다음에 위에는 성인들에게 하는 하임리히법. 2가지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부목 사용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자, 부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골절을 입었을 때 고정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럼 부목을 사용할 땐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1번 옷을 잡아당겨서 벗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옷은 잘라내. 아까워하지 말고 옷 비싸다. 아이고 비싼 건데 아주 잘라내.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볼까요? 3번에 보면 사지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으면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편다. 그 다음에 4번에 볼게요. 개방된 상처는 소독을 하고 꺼즈로 덮은 다음에 부목을 대어줘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골절 입었을 때 부목되기 전에 상처가 있다면 드레싱을 하고 부목을 대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고 6번 부목에는 패드 같은 거 대어주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개방성 골절이 있는 거야. 개방성 골절은 오픈됐다는 거죠. 골절이. 그래서 뼈가 튀어나온 거야. 튀어나온 뼈 끝은 당연하지 않나? 억지로 밀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부 장기가 돌출된 것도 억지로 밀어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은 기본이지만 제일 원칙입니다.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어주는 거죠. 왜? 옮기다가 잘못하면 부러진 뼈 조각이 찌를까봐 무슨 골절을 막으려고 복합 골절을 예방하려고 복합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부목을 대고 이동을 한다는 거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로 뭔가 골절을 입은 것 같아 의심될다면 고정이 중요하니까 부목을 대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계속 했던 거니까 차분히 마무리 한번 정독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환자를 운반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평지를 갈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경사를 좀 오버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올라갈 때는 어디가 앞으로 가야 돼? 어디가 앞으로 가야 돼? 머리가 앞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올라갈 때는 머리가 만약에 뒤에 있으면 쏠리잖아. 그죠? 머리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려올 때는 머리가 이쪽에 있으면 앞으로 가면 머리가 쪽으로 쏠리잖아. 그럼 머리 쪽이 아니라 다리가 앞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갈 때는 다리가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경사진 곳을 올라갈 때는 머리가 앞으로 갈게요. 올라갈 때는 머리가 갈게요. 그리고 리더자는 환자 상황을 봐야 되니까 환자의 어느 쪽에 선다? 머리 쪽에 선다.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쇼크입니다. 쇼크. 자, 쇼크에는 4가지를 크게 여기에서 나열을 했는데 저혈량성 쇼크라는 게 있었죠. 저혈량성 쇼크. 자, 저혈량성 쇼크 하는 거는 피의 양이 줄어든 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쇼크가 일어난다 했을 때 당연하지 않나? 출혈 있을 때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출혈뿐 아니라 화상도 피해 성분 중에서 뭐를 잃었다 그랬어? 혈장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상도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화상 사망의 원인에 쇼크 적어드렸잖아요. 그 쇼크가 꼭 집어서 말하면 무슨 쇼크라고요? 저혈량성 쇼크라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번에는 피가 부족해서 쇼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네가
쥐어짜는 힘이 약해서 쇼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피가 제대로 전신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심장 네가 원인인 거야. 그런 쇼크를 뭐라고 한다? 시민성 쇼크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원인인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시민성 쇼크는 어떤 상황이겠다? 심근경색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근경색증 하면 무슨 쇼크? 시민성 쇼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급성 알레르기. 급성 알레르기라고 그랬죠. 예를 든다면 페니실린, 혈청, 그리고 또 벌, 그죠? 또는 음식물 중에 땅콩 뭐 이런 거가 너무 안 맞는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막아내는 거지. 우리 막아내는 거를 면역이라 그러죠. 그럼 일반적으로 면역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이때 쇼크까지 일으키는 거는 너무 심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너무 오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정상적인 면역이다 하면 틀렸어.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오버해서 일어나는 면역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죠. 아나필락틱 쇼크.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게 들어왔을 때 생기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나필락시스. 이때 제일 중요한 가장 먼저 처치해야 될 게 뭐가 될까? 기도 유지, 기도 개방. 기도 개방이 가장 먼저예요. 기도 개방.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때 응급약물은 뭐예요? 응급약물은 가장 대표적인 에피네프린. 혈관은 넓혀줘서 BP 올리고 기관지는 확장시켜주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경성 쇼크라는 것도 있다. 자, 신경성 쇼크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말들이 들어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척추. 그래서 척추를 다쳤다 또는 척추 마취를 했다 해가지고 척추의 문제로요.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수축 이완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게 혈관의 수축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척추의 문제로 생기는 쇼크를 뭐라고 한다? 신경성 쇼크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주십사 하는 거는 이 중에서 한다면 저혈량성 쇼크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나필락틱 쇼크, 아나필락시스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한다면 시민성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 알아라는 소리네 그러면 어쩌면. 근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쇼크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늘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보자. 되셨어요? 그래서 쇼크의 증상, 응급처치 적어놨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정독을 해주시고 헷갈리는 게 있다면 잠깐 메모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자, 쇼크의 증상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그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누구가 자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 줄 안다? 심장이. 그래서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줘야지 하고 뛰는데 효과는 없어. 약하고 빠르기만 할 뿐이야. 그럼 맥박이 빨라지면 누구도 호흡도 똑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나 효과는 없어. 얕으면서 빠른 호흡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심장이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의 온기, 체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피부는 어때요? 차갑겠죠. 그리고 축축하고, 그리고 창백하고, 더 심해지면 청색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쇼크라는 거는 혈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내 몸에 피라든지 뭐가 빠져나간 거잖아. 그럼 피의 성분 중에서 물이 많잖아요.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럼 당연히 내 몸에 수분이 적어서 소변의 양도 어떻다? 핍뇨를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요? 수술하고 났을 때 시간당 소변량이 얼마? 30cc 이하이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이면 보고해야 됩니다. 왜? 핍뇨이니까. 그럼 핍뇨면 왜? 쇼크가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쇼크일 때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하면은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하지상승인 거죠. 하지상승.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그죠? 골반 고위 트렌델렌버그 체위. 이거 고르세요. 하지 상승을 먼저 취해준 후 보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산후 출혈일 때도 어떻게 한다? 하지를 상승시킨 후 보고하는 거죠. 출혈 자체가 쇼크를 유발하니까. 그리고 기도 유지도 중요하겠죠. 쇼크가 왔는데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기도 유지. 그리고 쇼크가 왔는데 의식이 없다면 아무거나 뭐 주면 돼요? 안 돼요? 금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쇼크 때는 당연하지 않나? 절대 안정을 하겠죠. 절대 안정. 그리고 체온이 아까 어땠어요? 떨어졌거든. 그래서 따뜻하게는 해줘야 돼. 담요 같은 거 덮어서 보호는 해주지만 그 건조한 열이라든지 더운 물 이런 거 직접적인 열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 BP가 떨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니까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BP가 떨어진다니까. 그럼 BP를 좀 올려주고 싶으면 내 몸에 수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기가 아니라면은 정맥 주입 속도를 조금 빠르게 주는 거죠. BP 떨어졌을 때는 조금 빠르게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옷은 느슨하게 해주고. 되셨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기본이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니다.